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정의영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 헛발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하노이 사태에서 북한 김정은이의 비핵화 사기극이 전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이 사기극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공교롭게도 바로 1년 전 2018년 3월 5일과 6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 특사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마음과 이 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종의 스피커로 증폭을 해서 트럼프를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1년 동안 미국인과 한국인과 그리고 전 세계인을 속인 비핵화 사기극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대북 특사단, 1년 전에 대북 특사단은 정의연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뤘습니다. 당시에 사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앵벌이 특사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면 북한과 기싸움에 들어가야 됩니다. 힘겨루기, 줄다리기를 벌여야 됩니다. 누가 먼저 아쉬움 속에서 대화를 제의하느냐.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사람이 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제의 손을 기다렸다가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대화를 목말라 하느냐, 누가 우물을 파느냐, 이것이 정권 초기의 기싸움인데 남북 기싸움에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대화를 구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애걸하고 앵벌이 특사단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남한이 나오니까 엉성하게 완전히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물을 필요로 하는 남한 특사단이 오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스피커가 돼서 이것을 증폭시켜서 트럼프와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김정은이가 철저하게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이 남한 특사단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속임수로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1년 전에 3월 5일과 6일 특사단이 다녀와서 정의용 실장이 국민에게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이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번 한미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4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죠. 4월에 예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 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던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건네준 가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울에 돌아와서 국민에게 저렇게 발표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사단을 트럼프에게 보내게 됩니다.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숨어 있었죠. 그것은 김정은이가 트럼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북 정상회담 제의죠. 이것을 완전히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한 문재인 정권은 정의용 특사단을 미국에 보내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의용 특사로 하여금 미국민과 세계인에게 발표하도록 합니다. 저녁에 백악관의 뜰에서. 자, 이것은 돌이켜보면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 입으로 발표를 하면 자신이 나중에 이 김정은이의 비핵화 사기극, 속임수에 넘어간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노이 사태처럼 일이 그르쳐버리면 나중에 김정은이가 말을 바꿔서 이 미북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결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애초에 트럼프는 미국인과 세계인에게 설명하기를 내가 김정은의 그런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다. 처음에 나만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특사가 나한테 와서 전해준 말이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전 세계에 직접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이렇게 트럼프는 빠져나갈 구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의용 실장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것까지 내다본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술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비핵화 사기극의 시작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제 눈물파리 소년 서훈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일종의 실무적인 기술자니까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은 제1차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때는 국정원의 이 실무 과장이었고, 자, 그리고 제2차 2007년 이 노무현 김정일 회담 때는 국정원의 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 뒷돈 대중건 이런 거 전부 다 흑막을 알고 있는 기술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눈물파리 소년, 제가 눈물파리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 직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그 기자회견을 바라보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훔칠 만큼 펑펑 눈물을 흘렸던 그런 소년 같은 국정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필요하면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각종 매수와 공작과 기획 작전을 해야 되는 얼음의 사나이가 돼야 되는 일국의 국정원장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까지 허위 비핵화 사기쇼, 평화쇼, 기자회견 한 번 했다고, 공동선언 기자회견 한 번 했다고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얼음의 사나이가 돼야 되는 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촛불 소년이 앉았던 것입니다.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씨가 임명됐을 때 저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 그 자리는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앉힌 것처럼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외무장관, 국무장관은 미국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성급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 쪽으로 입장이 사실상 정해졌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존 볼튼이 들어감으로써 볼튼이 트럼프를 설득하고 견제해서 결국은 저런 식의 결렬이라는 탁월한 전략을 구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강경화 외무장관이라고 하는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백지 상태. 북한뿐만 아니라 진정한 외교, 안보 이런 협상 전략 이런 것에 관해서 거의 백지 상태. 동시 통역사 출신. 그저 영어를 하나 잘한다는 거 빼놓고는 외무장관으로서의 중요한 덕목과 자질을 갖춘 것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강경화 외무장관을 앉혔다면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게 존 번들처럼 이 백악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경험도 많고 대북 교섭, 한미 외교 군사 동맹에 대해서 정통하고 아주 터프하고 경략이 뛰어난 어나더 존 볼턴 같은 사람을 청와대에 앉혔어야 되는데 정의용 실장은 경제통입니다. 경제통. 과거 외교통상부에 통상국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도 경제 담당 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ILO 국제노동기구의 의장도 했었고 경제통입니다. 경제통. 북한을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한 적도 없고 핵무기의 오랜 역사를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재래식 전략과 이런 위협에 대한 남한의 대응태세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완전히 김정은이의 스피커가 되고 나중에는 저 엉뚱한 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방부에 압력을 넣고 자신이 또 이런 식으로 송영무와 짝짝꿍 해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서라고 하는 낸시 펠로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남한의 무장 해제를 겨냥한 엉뚱한 군사 합의서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사기극이 온 천하에 드러난 지금 정의용이가 조국 대한민국에 끼친 죄가가 너무 큽니다. 정의용과 소운을 바꿔야 됩니다. 정의용과 소운을 바꿔서 강경화도 바꿔야 되지만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들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헛발질을 브레이크 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